제가 1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대한문에서 국본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 1시 반에 제가 연설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이 주최하는 서울역 광장 태극기 집회 3시에 나가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좀 많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촛불을 들고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20대, 30대, 40대 이른바 문빨, 열혈 문빨 그 촛불 세력이 아주 극적으로 급속도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열혈 문빨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하면 정말 참 어찌할 바를 몰랐던 참 젊은 세대죠. 그 젊은 세대 그 문빨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8개월 동안 슬금슬금 슬슬 끌어올랐던 분노, 그 분노가 아주 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어요. 이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이 평창 동계올림픽은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 완전히 이 문재인 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평양 김정은 세력과 서로 짜고서 정말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기라는 참 그야말로 희한한 깃발을 들고서 공동 입장하자. 그리고 공동 응원단 만들자. 또 북한에서는 또 무슨 그야말로 수백 명이 뭡니까? 한 500명, 600명, 700명 정도의 그 떼거리들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 대한민국의 넋을 빼놓으려고 하는 그 아주 음흉한 흉계. 근데 그 음흉한 흉계 뒤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뽑은 문재인 정권과 서로 짜고 치는 것 같다는 그런 아주 음흉한 계략이 보이는 것 같고, 또한 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아있지 않은데 여자 아이스 하키 팀에 말이죠. 완전히 팔을 비틀어가지고 실력도 안 되는 북한 선수들을 좀 끼워 넣으려고 하는 참 웃기는 짓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거 정말 웃기네. 근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들은 문재인 세력의 그 실체, 그 속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문재인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는 것을 작년 5월 9일 대선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2012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잡으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야 참 20대, 30대, 40대 열렬 그 문빨들이 아주 리얼하게 실감하게 됐나 봐요.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그 말이지.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무 팀도 없는데 그 말로 애국심 하나를 갖고서 이 만드는 그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독도 없으니까 지금 미국인
그 여성 그 감독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6만 원 받는다는 거죠. 완전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애국심. 그리고 대한민국의 피가, 한국인의 피가 참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그 참 뼛속 깊은 그 애국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또 이게 무슨 단일팀이다라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참 그야말로 엄청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그 참 치적을 세운 것처럼 그 포장하기 위해서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그 들러리 세우는 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느냐? 라고 지금 분노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들어가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문재인 세력의 그 주요 지지층이죠. 20대, 30대, 40대 그 열혈 분빨들이 완전히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엄청난 배신입니다. 지지층의 대반란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 40대는 굉장히 쿨한 세력입니다. 굉장히 쿨한 세대입니다. 자, 20대는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냉혹한가. 그 냉혹한 자본주의의 그 맛을, 그 엄청난 경쟁을 참 그야말로 실감하면서 지금 청년 실업이라는 참 그야말로 냉혹한 시련을 겪고 있는 세대입니다. 20대. 30대, 40대는 뭐냐? 1997년 IMF 환란이죠. 국제통화기금 사태, IMF 그 사태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들의 할머니, 어머니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노숙자가 되고 가정이 완전히 길길이 파탄이 나고 동생과 이별하고 어머니, 할머니는 도우미로 나가고 하는 그 처참한 시련을 경험한 세대예요. 지금 뭐 60대, 70대, 80대 이 소위 말하는 올드 제너레이션이 전쟁을 겪었다고 하지만 지금 20대, 30대, 40대는 이 IMF라는 제2의 6.25에 버금나는 엄청난 그 시련기를 겪은 부모 세대 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 이 동거했던 세대입니다. 아주 냉엄한,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는 세대예요. 이들이 무슨 여기에는 애국심이 없고 또는 무슨 보수 우파가 없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지난번 촛불 그 광란극 때에 진영 논리로 만든 조작한 그야말로 국학 아세한 거죠. 보수 우파 태극기 집회, 하물며 윤창중 토크쇼, 뭐 북콘서트에 그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느냐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언론들은 마치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또는 보수 우파는 나이 먹은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완전히 매도를 시켰죠. 또 거기에 20, 30대, 40대, 20, 30, 40 세대가 현혹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주 이 쿨한 이 세력이 드디어 문재인의 실체를 실감하게 된 그 계기가 뭐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완전히 분노를 노골적으로, 극적으로, 급속도로 화라산처럼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문재인 씨의 지지도 제가 장담합니다. 올림픽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완전히 바닥을 칠 겁니다. 문재인은 끝났다. 윤창중은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문재인은 끝났다. 2030, 40 세대의 그 냉철한 이성, 그 쿨한 이성에 의해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 결코 회복하기 어렵다. 제가 10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논리적 근거입니다. 10가지의 논리적 근거. 왜 문재인은 끝났는가?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대한 2030, 40 세대의 애국심의 발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더니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평양 사람, 북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목도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북한. 왜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문재인 정권이 저렇게 하자는 대로 해주느냐? 왜 북한 편에 문재인은 서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과 회의를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드는 데 대한 애국심의 발로. 그 저항감 때문에 바로 2030, 40 여열 문빨들의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 가상화폐. 그 비트코인 사태를 다루는 문재인 정권의 참 가증스러움, 그 이중성. 네. 입만 열면 도덕성, 입만 열면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고 한 그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직전에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매도해서 차익을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역질 나는 정권이죠. 네? 그걸 보면서 그 영업장을 폐쇄하겠다는 그 권위주의, 그리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무능력, 그러면서 영업장을 폐쇄하겠다는 그 무모함, 이런 것을 리얼하게 목격하게 된 거죠. 아, 이 문재인 정권은 잘못 뽑았구나. 안 되겠구나. 세 번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 집무실이죠. 멀쩡한 본관 그대로 놔두고서 지금 그 비좁은 그 대통령 그 비서실 그 한편에 있는 그 집무실, 그 집무실에서 집무실에 갔다 온 그 일자리 상황판. 그걸 매일매일 체크하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청년 실업은 어떻습니까? 지금 건국 이후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1948년 건국 이후 가장 혹독한 청년 실현기를 겪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또 그 예능 감성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야말로 커피잔 들고, 이런 커피잔이죠. 이런 커피잔 들고서
그 청와대 경례를 참 활보했던 그 감성 정치, 그 예능 정치라는 게 정말 저게 한심한 거구나. 뼛속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네 번째, 지난해 12월에 문재인 씨의 그 중국 방문. 자,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북경 삼전도 굴욕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렇게 부대접을 받느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중국과 북한 편에 서서 이른바 친북, 친중 사대주의 노선을 걷느냐. 말로는 입만 열면 한미 동맹 운운하지만 사실은 북한과 한 편이 아니냐. 라는 그 불신, 그 회의감. 자, 이런 불만이죠. 다섯 번째, 위안부 합의. 문재인 정권이 이 정권의 그 정권 지지 세력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안부 할머니까지도 그 대상에 올리는구나. 입으로는 국가 이익 운운하면서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의 그 비밀 협상까지도 미주알 고주알 다 까발기는. 그러면서 정작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 이중성. 참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소위 말하는 좌우를 떠나서. 자, 여섯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따른 그 의혹 덩어리. 이걸 보면서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다 하더니 이렇게 국민을 하대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몰라도 돼. 그래가지고 임종석이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쑥덕쑥덕 하니까 김성태가 나와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넘어가겠다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짜고 치는 고수도. 일곱 번째, 원전 백지화 소동을 지켜보면서 참 그야말로 2030, 40 세대는 정말 문재인을 찍고 박근혜를 몰아낸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킨 데 대한 참 뼈저린 후회를 했을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로 1,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 최강의 원전 강국인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지 국가로, 북한과 같은 거지 국가로 몰락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러한 위기감. 여덟 번째, 강남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걸로 생각했지만 실력 없는 좌파가 정권을 아무리 잡는다 해도 국정을 살릴 수는 없구나. 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근본적인 그 회의. 아홉 번째, 인사난맥. 6개월 넘도록 그 5대 인사 원칙을 모조리 깨고서 정말 도덕성이라고는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행정부, 청와대를 채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거죠. 문빨들의 2030. 그러면서
대통령 문재인의 1월 24일 생일을 앞두고서 서울 지하철 곳곳에 그 문재인 초상화, 문재인이 파한대소하는 그 대형 TV 동영상 화면을 도배하는 거. 이걸 보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른바 문재인 우상화에 대한 반감. 10번째, 끝없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정치 보복. 나라가 망해도 정치 보복은 중단할 수 없다. 그야말로 조선시대의 끝없는 사화의 재방영을 목도하면서 20, 30, 40 세대들은 많은 걸 느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한계가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죠. 그 드러나게 된 것이 20, 30, 40 세대, 그야말로 실용주의 세대, 실용주의로 성장하고 무장해온 그 세대들에 의해서 깨지고 있습니다. 이미 깨졌습니다. 문재인은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그 참 무서운 현상, 무서운 장면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끝났습니다.